레주메 편을 할 때는 키워드 서치하는 방법, 뭐 레주메 do and don't, 그리고 링크드인 이거 이 영상 하나만 보면 레주메에 대한 거는 좀 거의 다 알 수 있게 막 2시간 나방하고 편집해서 34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보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앨리스가 시즌2로 돌아올 때 그때 이제 어떤 면접에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지 아니면은 면접 전에 알고 갈 것들은 뭔지 그리고 어떤 질문들을 네가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볼 거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하지 말 거, 할 거 이것만 딱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디스클레이머 하나 하고 갈게.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이런 제너럴 팁들은 제가 일하는 혹은 일했던 어떤 회사의 특정 인터뷰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음을 먼저 밝히고요. 그냥 제가 한국의 공채 인터뷰와는 다른 외국계 인터뷰랑 해외 인터뷰를 준비하시기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인터뷰를 도와드렸던 경험들과 인터뷰어로서 했던 경험들을 기반으로 준비한 팁이에요. 그 점 명심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건데 레주메를 그냥 읽는 건지 그냥 스크립트 써놓고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꽤 돼. 그리고 나도 저번에 3번째 라방할 때 네가 하도 이 주제에 잘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나도 떨리는 마음에 스크립트를 막 썼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거를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읽고 있는 게 확실히 전달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스크립트는 절대 쓰지 마시고 영어 인터뷰가 무서운 거 다 알고 문법이 틀리고 뭐 이럴까봐 뭐 무서운 것도 아는데 사실 잘 짜여진 문장을 구사하는 것보다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스크립트는 쓰지 말자. 혼자 말하기 이거 투머치 토크 타입인데 그 인터뷰에서 셀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진짜 이거 그냥 귀에서 피나 이거 듣다 보면은 정말 기 빠지고 정말 하지 말으셔야 될 건데 왜냐면 인터뷰어가 알고 싶은 내용은 따로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얘기를 결국 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난 내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거잖아. 타임업 되는 거야. 그리고 더 최악의 문제는 커뮤니케이션에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미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자기 말만 하고 유관부서의 말은 제대로 안 듣는 게 아닐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각하면서 해야 돼. 일단 간결하게 얘기를 해도 팔로우 퀘스천이 나오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냥 얘기하면 되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심지어 자기 말만 하다가 내가 이제 그 인터뷰어들은 어쨌든 자기 주제로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그때 말을 끊는 경우 이런 타입은 정말 최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혼자 말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해? 혼자서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해놓은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내용은 그냥 쭉 얘기하는 거야. 자기 혼자. 되게 많아. 예, 되게 많아 이런 케이스. 그리고 어, 심지어 그냥 내가 어쨌든 프로빙 퀘스천을 하잖아. 그럼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은 뭐 하면서 팔로우 퀘스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한나절이야. 그러니까 이러면은 사실 커버해야 될 얘기가 많을 경우에는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플래그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안 하시는 게 좋다. 음,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만 여기다가 애드를 하자면, 당연히 혼자 말을 하는데,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앞으로 가지고 와서 두괄식으로 말해주세요. 예를 들면은, 이런 팀을 리드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yes or no를 먼저 말씀을 하신 다음에, yes, 그 다음에 뭐 한 5명 정도를 리드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쭉 풀어가도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멈출 수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대답은 이미 들었으니까. 근데 팀을 리드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대답을 안 하고 제가 뭐뭐 자동차에 다녔을 때 얘기입니다.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또 쭉 이렇게 풀기 시작하면은 되게 굉장히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도 두괄식으로 묻는 답에 질문에 대답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인터뷰에 준비 없이 들어갈까 싶은데 사실 어떤 경우가 많이 일어나면 내가 지금 회사에도 만족하고 사실 리크루터나 뭐 하이어링 매니저한테 연락을 많이 받아. 근데 그냥 이 회사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네트워킹 콜을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전화를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보이는 패턴인데 이 통화가 리크루터랑 하든 아니면 팀장이랑 하든 어떤 회사 사람이랑 하는 콜들은 다 그냥 인터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 지금 잡 안 찾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인터뷰에 건성으로 임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잡을 찾을 때 회사들이 자기를 안 찾아. 근데 뭐 이게 정식 인터뷰를 준비하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인터뷰에 임하면 이 사람이 나랑 통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나에 대해서 알고 싶기 때문인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레벨 정도로 얘기할까 정도는 생각해보고 들어가라는 거지. 그리고 누구랑 얘기하는지, 그래서 이 콜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건 뭔지를 생각해서 질문들을 준비를 하고, 그 정도 준비 없이 그냥, 너 뭐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면 결국에 그런 피드백들은 결국 다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내가 이건 면접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다 어떤 회사에 있는 누군가와 인터랙션 하는 거는 다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티븐 잡스인 척하기. 앨리스, IC를 뽑는데 스티븐 잡스를 뽑을까? 이런 사람을 뽑을까? 안 뽑지. IC가 뭐니? individual contributor.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팀 원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제 저런 식으로 PR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다른 사람들하고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튀는 사람을 안 뽑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리고 무난하게 인터뷰하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다 제가 했어요 하는 타입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 있잖아. IC인데. 내가 제일 잘 나가고. 그러니까 PR을 그런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진짜 피해야 되는 게 회사는 그런 사람 원하지 않아. 회사는 팀 플레이어들을 원해. 그래서 팀 플레이어로서의 자질은 뭐 인터뷰하는 내내 뭐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서 행간을 이제 읽기도 하잖아. 근데 이제 어떤 질문에 대비할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오늘은 이제 자기가 해온 일을 피칭을 할 때 나오는 태도에 신경을 쓰자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그다음에 이거 한국 분들 되게 많이 하시는 건데 이미 레주메를 봐도 한 곳에 오래 계셨구만 자꾸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어필하는 거야, 면접에서. 그러니까 리미티드된 시간 내에 자기를 최대한 어필을 해야 되는데 다른 많은 중요한 자질들을 제쳐주고 계속 자기가 회사에 얼마나 로열티가 있는 사람인지를 강조하는 건 시간 낭비고 특히나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문화에서는 이상하게까지 생각할 수가 있어. 특히 한국 분들 많이 하시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는 인터뷰를 할 때 꼭 해야 될 거. 아까까지는 don't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인터뷰를 하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총 8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해 두기. 그러니까 영어가 웬만큼 되는 분들이 영어가 어렵다고 말할 때는 단어를 몰라서 문장을 몰라서 이런 경우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어떤 내용을 그냥 영어로 처음 말해보는 거야. 그게 힘든 거야. 그래서 그 표현을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해보고 그거를 영어로 어떻게 구사할지 생각해보고 말까지 하는 거 그게 중요해. 그래서 스크립트를 써놓고 읽는 것보다 이거를 그 생각의 체인들을 한번 셋업을 해보고 그걸 소리 내서 연습해보면 훨씬 나중에 말할 때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don't 한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찝어드리는 내용인데 자기가 아무리 준비한 게 많아도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면서 얘기해야 돼요. 이게 가끔 깜빡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냥 그 뭐 인터뷰 보는 사람이 원맨쇼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한 내용만 그냥 쭉 하시는데 인터뷰는 two-way communication이라는 걸 항상 염두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인터뷰를 볼 때마다 듣는 사람 입장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면 이 레빗홀로 빠지는 거를 방지할 수 있어요. 이게 내가 만약에 레빗홀로 빠진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상대방이 맞장구를 계속 치나 안 치나 보세요. 어느 순간 조용하잖아요? 그럼 그만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그냥 질문하면 돼요. 여기까지가 얘기를 하고 나서 뭐 더 내가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 부분이 있냐, 더 궁금한 게 있냐, 라고, 퀘스천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상호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유난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미 이쯤 되면은 폭주기관차에 탄 거야. 나도 나를 멈출 수 없고 계속 이렇게 혼자 말을 하는데, 이거는 그 레즈메 편할 때 했던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건데,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 자서전을 쓰는 게 아니라, 맞잖아? 그 얘기 했었잖아? 예를 들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포지션을 지원을 하는데, 내가 물리학 박사 딴 얘기를 해. 그 다음에 포닥을 한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최근에 회사에서 일한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내가 커리어에 쏟은 시간에 비례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스토리텔링 망이지. 또 예린 씨 편 저번 편 보니까 예린 씨가 실제로 선생님으로서 해왔던 업무의 비중은 따로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대로 얘기 안 했잖아. 그러면 면접에서 안 붙었겠지, 예린 씨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선생님의 업무 중에서 세일즈와 관련된 얘기를 해서 스토리텔링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더 많이 한 일은 중요하지 않아. 이 내가 지원하는 업무에 더 관련이 있는 얘기를 하면 돼. 이것도 좀 한국 분들 특화된 얘기인데, 인터뷰나 인터뷰 프로세스에 대해서 굉장히 수동적이신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인터뷰를 보고 나서 회사 측에서 하망차자면 팔로우 메일을 보내시고 인터뷰 일정이 본인한테 안 맞으면 변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 근데 그거를 그냥 되게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더라고. 아니면은 뭐 연락 준다 그랬는데 안 주면 계속 기다리시고 이러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 한 발짝도 좀 더 나아가서 현명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그쪽 상황을 액티브하게 물어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터뷰 일정을 짤 때 뭐 하이어링 매니저 일정도 있고 팀 내부 뭐 프로젝트 일정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 후보자들의 인터뷰를 모아서 진행하려고 이렇게 뭐 뒤쪽으로 모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오퍼 단계면 잠깐 홀딩하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면 내가 좀 더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게 더 보일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그 물어보면서 그쪽에서 컨텍스트를 좀 알아내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리크루터들이 반길 얘기는 아니지. 어쨌든 리크루터 입장에서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엑스트라 스텝이고 시간이 더 나가는 거니까 커뮤니케이션 그런 시간이. 근데 인터뷰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오픈 커뮤니케이션을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거는 그쪽에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컨텍스트를 더 쉐어링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지금 버벌 오퍼를 받아서 아마 다음 주 중에 오퍼가 나올 것 같고 뭐 아니면은 그러면 좀 버퍼리가 더 주는 거잖아. 완전히 그 픽스 데이트가 나오기 전에 내가 이런 컨텍스트를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 타이밍 때문에 뭐 어느 오퍼튜니티를 포기해야 되나 이런 일은 없겠지. 이것도 리크루터들이 별로 안 좋아할 얘기야. 이게 그 리젝을 당하잖아?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뭐 어떤 걸 좀 더 갈고 닦으면 되는지 피드백을 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제 내가 정말 이 회사랑 이 롤에 관심이 많은데 다음에 또 도전을 하고 싶다. 그러려면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좀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다 알려줘요. 다만 귀찮겠죠. 리크루터 입장에서는. 근데 본인의 성장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물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경우는 누가 봐도 쌌어. 내가 알아. 똥망했어. 이건 100% 떨어져. 이런 상황에서 물어보지 마세요. 이런 상황에서 물어보면 되게 말해주기도 곤란하거니와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알고 싶을 때 그 부분에 내가 진짜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물어봐야지. 내가 봐도 이건 아니다 한 상황에서 물어보면 그 면접자 입장에서는 되게 셀프 리플렉션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아니 왜 떨어졌는지 몰라? 약간 이런 느낌 있죠. 그래서 대충 진짜 온 더 펜스였는데 내가 뭐가 조금 부족해서 떨어진 것 같다. 이럴 때 물어보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대화의 레벨을 조정하라는 것도 사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인터뷰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라는 거고, 뭐 인터뷰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면서 뭐 리크루터도 만나고 하이어링 매니저도 만나고 테크 인터뷰도 하실 것이고 뭐 유관부서랑도 얘기를 하실 것이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깊이를 좀 조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크 인터뷰를 할 때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해오셨나, 뭐 이런 질문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실 거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너무 하이 레벨로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자세히 모르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리크루터랑 얘기하면서 뭐 너무 전문 용어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이 사람이 이래서 논 테크니컬 스테이크홀더들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퀘스천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서 레벨을 좀 정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뭐 사실 어떤 분야의 특정된 리크루터들은 요즘에 웬만하면은 터미놀로지나 이런 건 다 알아요.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어떤 어프로치나 어떤 성과가 났는지 정도의 그냥 그런 구성으로 얘기하시는 게 제일 깔끔하겠죠? 그리고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일단 얘기하시고 꼭 그 여지를 주세요. 더 궁금한 부분이 있냐? 더 깊게 들어가도 괜찮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그리고 close the loop 하는 거는 제발 매짐을 잘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이들 하시는 게 리젝트 이메일이 오면 뭐 씹기. 지금까지 뭐 인터뷰 쭉 했는데 마지막에 리젝을 당했다. 씹어. 그리고 인터뷰 한참 이제 진행을 하다가 다른 데 오프 받고 잠수 타. 약간 이런 식으로 깔끔하지 못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회사들은 다 후보자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다 기록이 남아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은 그 인터뷰 과정에서 이 면접관을 얼마나 임프레스 하냐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매즈음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올 거니까 언제나. 그래서 그런 것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끝. 가족오락관인데? 아니 그리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많은 부분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건지 눈치챘어, 앨리스? 난 회사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 게 면접이 얼마나 변별력이 있냐라고 하시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여러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똑같은 패턴의 커뮤니케이션 이슈가 보이면은 그건 완전 플래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지금 제가 드린 말씀들을 면접에만 적용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회사에서 업무를 하실 때 좀 생각해 내가 투머치 토커는 아닌가, 다른 사람 말을 제대로 듣고 있나, 막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셨던 분들은 사실 면접에서 그게 배어 나와요. 회사를 옮기려고 하는 이유를 질문받을 때 지금 회사를 폄하하지 않으면서 아쉬운 부분을 완곡히 말하는 팁이 있을까요? 이거 다음 편에, 그러니까 면접 대비 생각해본 질문 편에서 하려고 했는데,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회사를 떠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이 회사에 가고 싶은지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하시고, 그게 뭐 다양한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이 회사가 다른 회사랑 차별점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그게 내 직무와 연관이 돼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페이스북, 구글, 왜냐면 그 회사들은 짱이니까요. 이게 아니라, 내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데 내가 그런 유저 페이스 데이터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딘가, 아무래도 이 회사 같다라던가, 그러니까 이 직무의 연관성과 그 회사가 왜 나를 익사이팅하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왜 옮기냐에 대한 답은 항상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서 배울 수 없는 점을 왜 너네 회사에 와서 배우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답을 잘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디비주얼 컨트랙터 레벨입니다. 리더십으로 가면은 또 다른 포인트들이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